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티비전 마케팅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VM웨어 vFabric 5.1에 대해서 VM웨어 코리아의 이용훈 차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게 vFabric, 패브릭이라고 했는데 네. 이름이 왜 vFabric인가요? 패브릭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제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개의 묶음을 하나로 이제 제공할 때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물론 스위스라는 용어도 같이 이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패브릭은 주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덕트,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말할 때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 되게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뭐 가상화 했지만 그건 이제 IT 인프라 단에서의 그런 거를 다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구축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어떻게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개발 방식을 어떻게 진화할 건지 그런 관점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게스트님께서 퀴즈를 하나 내주셨네요. 여기 어떤 퀴즈입니까? 네. 보통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는 미들웨어 서비스 제품군들을 말합니다. 미들웨어라면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같은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들 이런 걸 말하는데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 즉 개발자나 운영자 관점에서 어땠으면 운영하기 좋고 개발하기 편하다라는 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쪽지로요. 아까 질문 보낸 것처럼 쪽지 보낸 걸로 좋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뭐뭐다. 네, 여기 네모화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의 관점을 편하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보신 다음에 게스트님께서 제일 좋은 문구와 괜찮을 것 같다는 분들한테 CGV 영화권 2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방송이 이런 식으로 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도 말랑말랑하게 하게끔, 네. 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요. 자,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제 요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관점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 추세는 이제 기존에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오기, 물론 프레임워크 자체는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의 프레임워크가 없을 경우에는 각자 직접 이제 API 로우 레벨 단에서 직접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클래스나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건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개발 랭귀지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개발 툴 그리고 디버깅의 툴 같은 모든 걸 전체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주 무식한 노가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울트라 노가다 방송용 아닌데 좋습니다. 좋아요. 메모장 같은 걸로 이렇게 코딩하고 컴파일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통합 툴에서 컴파일 개발하고 그런 거 다 포함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을 개발자한테는 생산성과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 그리고 안정성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자바 개발자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도대체 자바 개발자는 얼마나 됩니까? 2년 전의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면요. 약, 전 세계 이제 300만 유저들이. 300만?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도. 몇만 되겠, 10만 되나? 몇만 되겠죠? 10만 넘을 겁니다. 10만 넘어요? 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옛날에 단넷도 이제 MS 쪽에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프링 같은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바 개발자들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을 전 세계적인 개발자도 자바에 많이 쓰고 있죠, 이거를? 그 중에 이제 아까 300만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스프링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프링이 정부에서 어떤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그 스프링 기반하에 개발하는 것을 거의 표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이제 저희 스프링이 원래 이제 저희들 거 이전에 이제 오픈이었기 때문에 오픈소스였으니까 오픈소스 기반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시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개발자분들한테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프라는 또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클라우드 뭐 가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게스트님의 관점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인프라 자체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개발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언어를 먼저 선택하게 되죠. 자바냐, 뭐 C샵이냐, 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어떤 걸 쓸 것이냐 그런 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제 주문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개발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설치 배포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네네. 딜레이 자체가 많이 네네. 발생하게 되고 네.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키텍처 관점의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사이징을 내가 과연 제대로 했는가 큰 부담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사이징을 했는데 실제로 돌리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 서버가 더 필요했을 때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배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미드웨어 단도 새로 또 추가 장비 미드웨어를 라이센스를 구매한 다음에 또다시 OS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가진다는 이제 약간 정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자체가 가상화가 되면서 해서 그 인프라 위에 개발자들은 이제 물리적인지 환경인지 가상화인지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똑같이 기존의 방식대로 개발하면 되는데 배포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물리 환경에 따른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배포도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이제 가상 머신을 서버를 구입한 대신에 가상 머신을 디플로이 받아서 배포를 하면 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 리소스가 만약에 CPU나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거 동적으로 늘리면 되는 네. 형태로 바뀌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개발자가 뭐 개발할 때 다른 IT 운영자나 다른 도움 없이 그냥 네.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죠?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 배포 네. 관점에서도 개발자들 기존에는 이제 그 특정 서버에 배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웠었는데 가상 환경에서는 그것을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두면 하나의 이제 청사진 같이 얘는 A라는 프로젝트에서 DB 몇 대, 그리고 웹서버 몇 대,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몇 대 이렇게 청사진만 그려놓으면 배포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불가능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퀴즈 냈던 거, 그 처음에 게스트님께서 좋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한 분을 정해주세요. 네. 네. 자, 이도현님, 좋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김남태님,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조상현님, 호환성이 좋은 환경이다. 박형만님, 심플한 것. 김정님, 프리한 것. 김강룡님,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이다. 오춘택님, 로마로 가는 길. 박형만님, 오픈. 네. 그 다음에, 김진기님,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시키는 것. 박중수님, 공기다. 김현성님, 레고다.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장난감처럼 편하게 개발해야 된다. 홍승호님, 저렴하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이다. 민강규님, 만능이 아닌 만물, 모든 지원이다. 김진철님, 직관적이어야 한다. 사용성과 속도. 원명차님, 개콘이다. 개콘이 코미디 프로를 대표하듯 좋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해당 업계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고광진님, easy to use. 김태진님, 매너 좋고 친절하고 예쁜 마누라다. 그래야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마누라가, 그렇죠. 마누라가 네. 그러면 빨리 들어가고 싶죠. 네. 그 다음에 류성민님, 씹던 껌도 또 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단물이 풍부한. 아주 재기발 나래요. 네. 양혜광님, 네. 손, 노력과 발, 시간이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LTE다. 오정태님, 네. 사랑하고 싶어야 돼. 조정태님, 사랑하고 싶어야 된다. 최정님, 사용자가 사용자가 아무런 어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다. 금요일에서는 좀 약간 감성적인 것들이 네.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분? 네. 참 고르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음. 이제 저도 옛날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자는 밤늦게 이렇게 혼자 네.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롭게 싸움하는 게 많은데 네. 좋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란 개발자와 운영자 즉 두 이제 물론 이제 전체 CIO나 CTO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빨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네네. 싶어서 아까 김태식님이 네. 부른 걸로 매너 좋고 친절 예쁜 마누라. 네. 아주 진짜 예상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 답변 나올 줄은. 김태식님, 제가 보기에는 그 방송 쪽도 뭔가 이게 자질인 것 같은데 저한테 한번 아쿠님 오시면 제가 한번 간단히 오디션 봐가지고 괜찮으면 제가 MC로도 한번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기회 한번 줄 수 있어요. 김태식님. 네. 자, 김태식님께는 CGV 영화권 2매 보내드리겠고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진행하겠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개발 환경도 그렇고, 이제 IT 환경도 바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VM 하면 가상화의 거의 원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원조고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런데, VM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해왔는지, 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VMware가 이제 실제로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VMware가
대부분 가상화 회사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가상화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클라우드 형태 중에 일부 형태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제 IaaS 쪽인데요. 그러나 이제 VMware는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용자 엔드유저를 위해서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계속 솔루션을 만들어 왔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환경에서 크게 변하지 않게 그냥 가상화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플랫폼이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네.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보면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V패브릭이지만 물론 이제 플랫폼 서비스에서 V패브릭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프레임워크과 개발 툴인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그 GUI 환경에 드래곤 드랍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STS 같은 그리고 이런 개발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개발 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들웨어 서비스에 해당되는 플랫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배포와 관리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네. 관리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메시지 큐,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째하게 메시지 큐와 그리고 이제 런타임에서 이제 웹 서버와 와스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품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vFabric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거 vFabric의 어떤 특징이랄까? 예. 간단하게 이런 특징이 있다. 예. 뭐 한두 가지만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저희들 제품군들이 이제 물론 가상환경에 돌아가기 때문에 물리환경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vFabric 제품군들은 모두 이제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 인프라 하이퍼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메모리 관리 기능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기존에 이제 오픈 프로세스로 만든 프로젝트지만 그거를 이제 상용화함으로 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이제 네네. 개발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특정 부분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퍼포먼스 가상화 이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퍼포먼스 향상과 메모리에 대한 특히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 라이센스 정책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vFabric 아까 5.1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5.1 스윗이죠? 네. 근데 이것이 언제 이게 5.1 그 오래된 건데 네. 이 5점대가 나온 게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5점대가 작년 6월경에 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5.1이 다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가로 제품군이 이제 좀 더 기능이 보강되고 물론 이제 내부적인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제품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몇 개를 더 추가를 하게 네. 됐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런 vFabric 스윗이 되기 전에 네. 거하고 스윗이 된 다음에 개념적으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스윗이라는 것이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되는 네. 건데요. 스윗에 보면 제품군들이 저희들 한 스탠다드와 어드밴스가 있는데 스탠다드 버전이 한 10가지 제품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를 하나를 사게 되면 여기 왼쪽이 스탠다드죠, 여기. 예, 여기 맞습니다. 구성되는 게. 네네. 그 10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DB면 DB, 웹이면 웹 이렇게 DB 라이센스를 사면 네. 웹 라이센스를 이렇게 전환이 안 됩니다. 네. 따로 별개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스윗 형태로 제공되는 건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DB용으로 이렇게 샀는데 필요할 경우에 웹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이제 추가로 안 사고 그냥 바로 전환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추가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vFabric을 우리가 실제 현업에 네. 기업 내에 이제 우리가 설치한다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구성도 여기 이제 어쩌면 프론트엔드고 이로 가서 백엔드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엔드유저 따는 디바이스가 있겠죠. 요즘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도 많고 탭이나 패드 같은 거 그리고 폰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물론 PC는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앞단에 제일 전면에 있는 게 저희 웹 같은 게 이제 웹 서버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뒷단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해서 DB를 액세스하고 그다음에 정적인 데이터보다는 동적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배치되어 있고 네네. 그 뒷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네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 관련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DB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액세스하고 웹을 또 이제 빨리 액세스할 수 있도록 캐치 서버가 네.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웹 단서부터 이제 DB 단까지 이제 vFabric이 얼마나 우리 개발자들한테 편리한 유용성을 주는지
구체적인 네. 뭐 그 기술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웹단. 아파치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상용 아파치라면 기존 아파치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게? 개발자분들한테는 이제 일단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화 환경을 해서 따로 이렇게 더 이렇게 배우고 추가로 많이 배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화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시킨 거는 저희 VM에서 많은 웹서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환경에서 물리적인 환경 코드를 그대로 개발하신 것을 가상화 환경을 가게 되면 VPF의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작동되도록 돼 있고 네. 스프링에 최적화되어 있고 저희들 vSphere 하이퍼바이저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웹서버 없을 때 관리 기능과 자체 진단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상용이 되다 보니까 24x7으로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것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하실 때 고민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개발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사실 오픈소스하고 이런 벤더 쪽하고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네.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네. 이거는 뭐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다. 이거는 근데 요즘은 아주 벤더들도 이렇게 융합형 시대에 맞게 이런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은. 네. 보통 개발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오픈 프로젝트를 소스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상용으로 했을 때 부담감을 네. 직접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증받기 전에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상용으로 바뀌게 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자분들이 이제 믿고 이제 뭐 그렇죠. 속된 말로 이제 삐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네, 삐대수가 네. 네, 오늘 상당히 용어들이 네, 그래서 개발자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좀 네. 부담감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좋습니다. 겁니다. 자, 아파치뿐 아니라 이제 톰캣 같은 것도 지금 예. 네, 또 오픈소스를 또 상용화시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톰캣도 이제 기존에 이제 아파치 톰캣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TC 서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파치 톰캣 7하고 100% 호환되는 기능을 네. 갖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어떤 기능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최적화 기능하고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좀 이따가 이제 나올 뭐 EJ4의 엔터프라이즈 자바 4면에서 메모리 최적화 기능을 더 네. 자바 가상 머신 단에서 제공해주는 기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아파치 톰캣에 없는 성능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안에 보면 스프링 인사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웹서버하고 TC 서버가 연동하면서 이제 성능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근데 기존에 이제 이 자바 이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좀 비교해 주신다면? 네. 그거에 비교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자바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사이즈가 얼마 있고, 되죠? 보통 설정? 보통 이제 한 인스턴스 뭐 750에서 700 이상을 700메가 이상을 네네. 차지하는데 네. TC 서버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메가 정도 하나 인스턴스. 와, 네. 그래서 가상화 환경은 만약에 똑같은 거를 가상화로 갔을 때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 올릴 수 있는 머신 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CTO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CFO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메모리를 활용해 가지고 네. JVM 향해서 뭔가 개발자들 되게 유용한 어떤 방법론 같은데 기술 같은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EM4J? 네. EM4J, Elastic Memory for Java 갖고 하는데 일단 물리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가서 메모리 오버컴밋, 메모리 최적화 기능을 이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대부분 OS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고 네. 그리고 자바를 돌리면 자바 가상 JVM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OS가 같은 OS일 경우에 동일한 모듈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게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이퍼바이저는 그 밑단에 있고 네. 가상 머신에 이제 OS가 여러 개 올라가도록 되는데 가상 머신 그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그 커널을 따내서 공유하는 메모리조차도 실제로 하나만 로딩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바라보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 기능 자체가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어로 트랜스페어런트 TPS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트랜스페어런트 시어링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기존의 메모리보다 130% 정도 오버컴밋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VM에서 만든 EM4J라는 기술은 네.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단에서조차도 이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돌리면 실행되면서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데 그때 이미 이제 얘가 쓸 수 있는 메모리 자체가 이제 스태틱으로 이렇게 한정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들 이제 레퍼런스 사례에 보면 제보스를 쓰다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네.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서 도저히 못 쓰겠다. 네네. 이제 실행 시간에 이제 에러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EM4J가 어떻게 하냐면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을 바라보다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순간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때 네. 다른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돌고 있는 메모리를 얘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 네. 얘는 메모리가 실제로는 100메가 쓴다라고 예를 들어서 돼 있는데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런타임 에러가 안 나오고. 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다른 필요한 애들한테 리소스를 주면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하기 동적으로 때문에. 관리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베지 컬렉션 자체도 이제 실제로 오브젝트가 없어지면서 그 이제 메모리를 프리를 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같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바 가상 머신 같은 경우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기존의 물리 환경이나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더 많이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또 비용으로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케일 메시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게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뭔가 이렇게 통신하고 이런 통신하기 거. 위한. 이게 보통 이제. 보통 소켓 통신 같은 거 많이 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커플드, 루즈드 커플드 뭐 이런 커플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옛날에 이제 기존의 개발 방식이 보면 두 개의 소켓을 열어서 그쪽으로 그렇죠. 통신하도록 이렇게 묶여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존의 제3자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서비스 형태로 지금 같은 이제 사스 같은 형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통신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자기 새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통신할 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보통 메시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네. 레빗엔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메시지 큐 프로토콜에서 AMQP라는 그 바이너리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제 통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표준입니까? 어떤? 실제로 이제 이 표준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메시징의 실제적인 이제 표준이라고 스탠다드 디팩터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례도 들면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영국의 BBC, 유명한 BBC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기자나 특파원들이 각지에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들하고 특파원들은 직원들이니까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긴급 보도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요즘은 일반 유저들도 그럼요.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보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럼 메시지 데이터가 형태가 다르고 들어오는 그게 다 다르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거기에서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 앵커를 사용해서 저희들 이제 표준 AMQ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하고 이제 호환성이 없는데 그런 걸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뿌릴 때도 그래서 뉴스일 경우에 특정 뉴스는 특정 뉴스로 따로 나오게 밑에 흘러가도록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네네. 그 동영상이면 동영상, 그리고 문자 이렇게 다 별도로 처리, 음성이면 음성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상호간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호환성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MQP 프로토콜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관리 관점에서 뭐 볼까요? 애플리케이션 디렉터.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그 트렌드, IT 트렌드가 좀 바뀐다는 부분에서 기존의 IT는 이제 개발하고 나서 배포할 때 OS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OS 패치를 적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실제로 돌다 보면 패치가 발생되면 또 그 부분을 또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포 관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이제 디펜던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가 청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실제적으로 배포라는 게 청사진은 그림 형태를 만들어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게 되는데 특정 A라는 DB 서버는 뭘로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냐 그 오라클 할 것이냐 저희들 제품 포스트그레스 할 것이냐 DB를 정해주고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는 뭐냐 드래그 앤 드랍 딱딱딱딱 깔아두고 중간에 웹 서버가 있고 얘네들 종속성은 이렇게 화살표로 드래그 한다면 그렇게 그림만 딱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100% 해야 돼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한 4-5번 하게 되면 실제로 가상 머신이 그렇게 똑같이 드라락 만들어집니다. 네. 이미
설정값이 다 적용돼 있고 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중간에 필요할 경우에 뭐 사용자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쪽에서 배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환경이면 이제 개발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 만드니까 이제 QA팀을 넘기실 때 또다시 QA팀에 똑같이 OS 설치하고 패치하고 어플리케이션 깔아야 되는데 네네.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청사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QA팀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템플릿처럼 딱 됐군요. 예.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에도 그렇게 배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포하고 관리 네. 이럴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개발자나 IT 기획자라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IT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발 환경하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오늘 지금 게스트 말씀하신 거하고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 성능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 저희들이 이제 APM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요 안에 보면 세 가지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하이페릭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앱 인사이트. 실제로 이제 모듈 두 개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이페릭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아까 같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왓서 서버가 DB가 있다면 이 그 여러 어플리케이션 간에 그 퍼포먼스에 대한 병문 네. 현상이 어딘가를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툴이고요. 네. 그리고 앱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실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 레벨, 자바 기반으로 디벨롭된 그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디벨롭된 어플리케이션이 흘러가다가 특정 부분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느리다면 그 소스 코드 레벨에서 분석을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바틀렉을 쳐야 되는 거군요. 예, 바로 이제 그 대부분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이면 실행 레벨 단에서 이렇게 특정 이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소스 코드 레벨에서 라인 네.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네네. 띡 들어가거나 하고 라인별로 얘가 퍼포먼스가 밀리세컨드 속도가 얼마인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오, 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찝어내고 걔만 튜닝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발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의 서버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네트워크 통신을 분명히 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단에 이제 병목이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찝어내는 게 이제 또 아. 앱 인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인프라 그 네트워크 단과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간의 병목 형상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레벨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DB단, 마지막에 DB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DB단은 어떻게, DB단은 사실 개발자들이 결국 이제 애플리케이션 때 DB를 다 핸들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요즘 이제 또 데이터가 요즘은 비전의 데이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NoSQL도 나온. 네.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RDBS에서는 약간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화된 게 아닙니다. 로우, 뭐 칼럼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관계의 형태가 아니고 정말 무작위 수많은 데이터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고 데이터 증가량도 한 자료에 보게 되면 인류가 이제 태생하고 나서 2005년까지 데이터가 네. 그 이후에 네. 발생되는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가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그만 충분히 넘어서는 데이터가 네. 발생되고 있고 네. 해마다 데이터 증가량이 한 6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기존의 RDBM에서들이 뭔가 처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IO가 발생되게 되고 네. 속도가 느리게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특히 주식시장 같은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RDBM에서도 이제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제 늘어나는 데이터량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그리고 문제는 이제 기존의 DB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 형태로 이제 성능이 그래서 대부분의 DB가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비싼 고가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추세 자체가 이제 수직 스케일 확장이 아닌 수평 확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디스크 IO를 발생해서 하게 되는 처리하는데 너무나 능력적인 느릴 수가 그렇죠. 있게 됩니다. 메모리를 IO 많이 만큼. 활용해야죠, 이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자체도 이제 많이 싸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메모리 DB에서 저희 제품 중에 젠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관계형 DB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NoSQL이라고 해서 얘는 기존의 DB 앞단에 둬서 이제 DB 캐시 서버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웹단에서도 이제 웹 캐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 네. 웹사이트에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자체 독립적으로 얘들만 묶어서 이제 인메모리 DB를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OLTP 같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 메모리 상에서 확 돌아가면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보면 디스크와 메모리의 속도 차이를 보면 디스크는 보통 액세스 속도 100ms 뭐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리는 10나노세컨드.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몇십만 배의 차이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SQL문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개발자분들은. 네. 그런 SQL문을 활용해서 또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예, 있습니다. 네. 그 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SQL이다 보니까 키 밸류 쌍으로 이렇게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기존 관계형 DB랑 조금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DBA 같은 어드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기존의 관계형 DB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SQL 쿼리 문장에 이제 많이 익숙한데요. 네. 그 탭을 만들어 크리에이트 탭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대부분의 이제 그 NoSQL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쿼리 문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새롭게 이제 기능을 익히고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SQL 파이어 같은 경우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기존에 이제 DB SQL 쿼리 문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쿼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SQL 그 안시 SQL 이제 99화하고 표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JDBC와 edu.net 드라이브를 함께 제공하는데 기본 기능 자체는 이제 젠파이어 갖고 있는 걸 추가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접근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젠파이어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수평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네. 퍼포먼스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스케일을 확대를 시킬 경우에 얼마든지 서버만 추가시키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DB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백업 그 이제 DR 센터를 구축하는 데가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액티브로 작동하기가 이거는 거의 뭐 그래서 대부분이 DB를 이제 DR을 구축하면 데이터베이스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렇게 해서 DB 간의 실시간 복제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요. 젠파이는 시커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얘네들 전체가 이제 액티브 돌아가면서 웨인 구간에서도 이쪽이 특정 이제 사이트에서 다 죽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이쪽 사이트로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브로 돌아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이제 기존의 방식보다 절감되고 그리고 확장도 편리해지고 많은 장점이 생기는 거죠. 고객분들한테. 자,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디렉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그럴 때 되게 유용해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데이터 디렉터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포 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 데이터 때려 맞추는 거죠? 이름이 이제 비슷하게 좀 쉽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새로운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면 DB가 필요하면 DB 어드민을 하시는 분한테 DB를 요청해 달라고 그럼 DB 어드민 분은 스토리지 담당자하고 이제 확인해서 스토리지 용량이 되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배포 관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백업되면 백업도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자는 DB as 서비스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네.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개발자는 좀 더 코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프라로 이제 가상화를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이제 DBA 분들이 DBA하고 IT 어드민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정책 우리는 이렇게 되고 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적용되고 DB는 이제 이렇게 관리돼야 된다 이런 룰만 정해 주시면 개발자분들이 원하는 DB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직접. 뭐 이렇게 마우스 클릭 몇 프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자동으로 백업을 어떤 주기로 할 건가 같이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DBA 같은 분들도 이제 정책만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필요할 경우 DB가 배포가 되고 자체적으로 백업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서로 편해지는 거죠. 그 DBA 하시는 분은 DB 관리에 집중하고 코딩 하시는 분은 개발자분들은 개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지금 것들이. 이런 형태로 결국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형태로 개발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점 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프라만 갖다 주면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서비스 개념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직 어떻습니까? 그 현재 필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그런 건 거의 없죠. 글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시대가 올까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단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작이 많이 됐죠 이미. 네. 한국은 약간 늘었지만은 그리고 엔드 유저 컴퓨팅 따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추후에는 지금 현재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 DBA 분들이 정말 10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다 보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안 쓰는 DB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자동으로 얘가 이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점점 이제는 이제 확산되면서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는 이제 직접 진짜 이제 비즈니스가
회사에서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확장과 민첩성을 위해서 빨리 대응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기존 방식으로 가기에는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소두에 그 라이센스 정책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라이센스 정책을 하셨는데 되게 사실 라이센스 요새 비용 절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 IT 개발자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 개념도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모두라 받을 겁니다. 이제 코어당 CPU, 물리적인 CPU에 종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PU가 몇 개냐, 코어가 몇 개, 또는 코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라이선스 정책이 매겨지는데, 그러나 VM웨어는 이제 저희들이 가상 인프라, 클라우드 개념을 적용해서 네. 가상 머신당 이제 라이선스 정책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문제점은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생각, 이제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 5개 정도 필요할 것 같더라. 해서 이제 5개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라이센스 사가 이제 샜는데 실제로 서비스 돌려보니, 한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반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미 이제 비용은 다 지불했는 거고. 근데 실제 2개밖에 안 쓰면 3개는 놀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VM당 이제 라이센스를 매게 되면, 실제 처음에 프로젝트 5개 해도 이제 한 2-3개만 사는 거죠. 실제로 네, 사놓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개만 필요하면 2개만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쓰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개만 쓰더라도 해서 특정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이런 치크치크 그렇죠. 금융권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그 현금 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DB가 사용량이 폭증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은 5개 그대로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2개 썼는데 그때만 이제 예를 들어서 확 늘어나서 10개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2개만 있다 해서 10개를 다 살 필요가 없는 거다. 2개만 사서 보고 1년치 평균치를 보니까 사용량이 한 3개 정도 되더라.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 사용량으로 보지 피크티 사용량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걸 한번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네.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자 여기 한번 요거 네. 갖고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서버로 이제 3개를 두고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3개 두고 데이터베이스 3개에서 총 8개의 라이센스를 샀었습니다. 네네. V 패브릭으로 샀는데 근데 실제 서비스를 돌리다 보니까 웹 서버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트랜잭션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시퀄 파일 같은 게 이제 쉽게 확장할 수 있다고 했죠. 스폰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늘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웹 서버에서 노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웹 서버 서비스 셧다운 시키고 그냥 DB 데이터베이스 시퀄 파일 하나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추가 비용은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냥 네네. 서비스를 웹 서버 내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서버 라이센스 자체가 아까 스윗 안에 있는 10가지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유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환경 같은 경우는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서비스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들이 보통 보면 이제 코어당을 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예전같이 이 환경이 급속하게 안 변하는 데서는 비즈니스 안 변하니까 딱 처음에 딱 픽스되면 그대로 갔지만 요즘같이 막 자꾸 변하는 시대에 또 이 클라우드 환경에 그런 이런 식의 라이센스식이 좀 자연스럽지 않나.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소프트 벤더들도 이런 식의 라이센스 정책으로 바뀔까요? 어떨까요?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 네. 참 솔직히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 이야기한다면 기존의 인프라 자체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작년 2011년 기점에서 실제로 이제 X86 시장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서버 출하량보다 VM이 생성되는 가상 머신으로 되는 서버의 형태가 역전을 일으키는 네. 현상이 발생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초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신생아 태어나는데 VM은 6초당 한 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급변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기존의 물리적인 이제 코어 베이스로 서비스 정책을 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 고객분들한테 라이센스 비용에 약간 좀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서버에 종속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도 없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특정 어플리케이션한테 맞는 것만 딱딱딱딱 사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제 필요 없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비용을 이제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IT 기획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이제 그 설계할 때 프로젝트 설계할 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요즘은 어떤 사이징이란 게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사이징을 잡았자 아무리 최적화까지 시켜봤자 네. 비즈니스가 확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네. 실제로 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사용자 이렇게 늘어날 때 누가 네, 알겠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응 안 하면 또 사용자가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빨리 대응하려면 이제 정책도 좀 추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적용한 사례, 뭐 네. 국내보다 국내도 있나요? 어떤 거요? 어떤가요? 국내는 이제 아직까지는 오픈 소스로 이제 음. 무료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서류 형태로 쓰는 거 이제 외국 해외 사례가 좀 많은데요. 네. 좀 잘 아는 곳, 사용 무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잘 아는 곳 하면 이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특히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미 국방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 진행했는데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나 이제 위에 계시는 분들, 네. 군사 관련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군수물자, 물론 이제 이거는 병력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병력들하고 모든 군수물자 그리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은 또 전 세계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이제 자국의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문수물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특정 시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팀을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리고 3D로 이렇게 또 봐야 되고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을 검색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이제 DB 쪽에 있는 오라클도 있고 뭐 사이비스도 있고 그리고 오라클 자체는 이제 뭐 노에스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이제 메시지 관련된 다 경쟁사 제품 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제이보스도 마찬가지고요. 했는데 이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제품 하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도 있고 비용도 있고 뭐 이제 아키텍처 면에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희 겜파이어라는 제품 하나로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웨인 구간에 메시지 기능도 같이 포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메시지 큐 관련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지금 실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책상 앞에 이제 이걸 보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거든요. 설마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초이스하지 않았겠죠? 물론 밑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고맙는데 기술을 잘하지 않겠죠? 보통 이제 높은분들이 보면 속도가 느리거나 이거 좀 답답하면 함소리 할 건데 네, 네.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시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피자헛은 어떤 사례인가요? 피자헛은 이제 이게 기존에 이제 제이보스 기반으로 이제 사용하시던 고객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인데 피자헛 같은 경우에 한 MPC가 12,000개 정도의 브랜치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이 IT 실제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장애가 나는 거예요. 아동메모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돼버리고 성능도 안 나오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맨날 개발자들이 모여서 네. 개발자들 퇴근도 못하고 계속 모니터하고 실시간으로 네, 이거 네. 장애 날 때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V패브릭 제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PC 서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제품군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개발자들이 기존에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제 디버깅 한다고 뭐 메인터넌스 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 자기도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네. 좋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EM4J 같은 이런 메모리 관련된 최적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호스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TG 서버 자체가 기존에 보다 3배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서버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한 75% 정도 이제 서버 비용. 그래서 개발자도 좋고 운영자도 좋고 이제 네. CX 부분도 좋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셨는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0분한테는 CGV 영화권, 또 2분한테는 콜맨 캠핑 세트, 테이블하고 의자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질문 잘한 분도 이따 5분 저희가 베스킨 라빈스 보여드리겠고요. 자, 박형만님, 시트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의 분명한 차별성은 무엇인지요? 일단 그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 파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단넷 기반의 이제 엣저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바로 이 정책을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엣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솔루션을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제 단넷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MS 같은 단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넷 기반 랭귀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자바 쪽이나 다른 랭귀지도 같이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현이 안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기반이지만은 노드.js 같은 그리고 이제 PHP 뭐 이런 C샵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상호님, DB 마이그레이션 원하는 DB로 사용 가능한죠? 아니면 포스트그레스 SQL만 사용 가능한죠? 지금 현재 데이터 디렉터라는 아까 제품이 있었는데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배포할 때 자동 배포할 때 쓸 수 있는 툴이고 DB 마이그레이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라클이 현재 지금 이제 실제로는 현재 되는 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밖에 안 되고요. 그 오라클하고 그다음에 사이베스 그리고 그린풀 이렇게 같이 지원할 예정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오라클은 지금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준호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장애 유무 등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는지요? 예, 아까 보면 이제 장애 관련해서 특히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서 하이페렉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앱 인사이트 이런 거에서 이제 코드 레벨에서 디버깅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장애 같은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인프라 단에서 저희들 또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곧 이제 어나운스 될 겁니다. 네. 자, 김태식님, Vfabric 5.1의 주요 특징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고유의 가상머신 기반 라이센스 정책에 의한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비용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 그 다음에 김현성님, 저희 회사는 서버나 와스 등 비용 문제 때문에 단넷 기반의 시스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세는 아무래도 자바인 것 같아서 컨버전 하고 싶은데 항상 견적을 받아보면 자바 환경이 단넷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비싸 의사결정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Vfabric을 이용하면 기존에 비해 몇 프로나 투자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이제 자바 개발자들이 있다는 하에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네. 그 중간에 사용하시는 이제 미들웨어 서버 단에서 왜냐 단넷 기반이라면 대부분 이제 MS 관련된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개발하시는 걸로 이제 제가 생각하도록 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퀄이나 시퀄 서버를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시퀄 서버 쓸 경우에 이제 M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 관련 부분에서 코어에 종속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물리적인 코어가 아닌 VM당 라이센스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수 인스턴스를 설치하더라도 물리 서버의 비용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비용 자체도 많이 절감하게 되는 거죠.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게스트신 이용차 형님 이메일 어드레스 모두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보다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나중에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성민님, 요즘 그룹웨어나 메시지 기능 등 협업 관련 기능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협업에 대한 특별한 기능은 있는지요? 저희들 협업 솔루션이 있습니다, 물론 있고요. 즉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중간 캡 네. 플랫폼 서비스 단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 단 위에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 단에 네. 저희들이 짐브라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짐브라를 통해서 익스체인지 서버 같은 이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걸 저희들이 제품이 올해 이제 말에 출시될 건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옥토퍼스라는 프로덕트에서 문서 협업도 가능하게 되고 협업 기능이 같이 추가됩니다. 네. 다 홍성우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Vfabric은 가상화가 구성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한지요? 현재 가상화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제 플랫폼 서비스 관련해서 vPabric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맞도록 가상화 환경을 기반해서 만드는 이제 스위치 형태로 묶어둔 거고요. 네. 그게 아닌 각각 개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환경에 쓸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DB 그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 전용인데 그래서 이제 피지컬 환경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VMware 이제 ERS 엔터프라이즈 레이드 서버라는 게 이제 피지컬 환경에 쓸 수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피지컬 환경에 쓸 수 있고 그 대신에 vPabric 스위치 형태가 아닌 vPabric 단독 제품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유미호님, 웹이 아닌 앱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때도 이용이 가능한죠? 웹이 아닌 아까 애플리케이션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웹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앱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일반 애플리케이션 가능하고 이제 보통 이제 배포할 때 웹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네. 류지연님, 뷰나 스피어에서 호환 연동 가능한죠? 가능하고요. 이제 vPabric 제품 자체가 vSphere 하이퍼바이저 기반하에 이제 작동한다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환경이나 별도로 한다면, 그 이제 코어당 라이센스로 이제 따로 개별 품목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차이점은 가상 환경 위에 되면 HA나 이중화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그냥 같이 가져가게 되고, 메모리 최적화 기능도 함께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도현님,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을 꼭 해야 하는지요? 기존에 쓰던 오라클이나 MS SQL을 사용하고픈데 가능한지요? DB 관련된 제품이라면 이제 그 데이터 디렉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쓰던 거하고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이제 포스트그레스밖에 없어서 이제 오라클은 추후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오라클이나 기존의 MySQL 앞단에 쓸 수 있는 게 젠파이어 같은 이제 캐시 서버를 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 네. 좀 더 이제 DB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파이어는 기존에 쓰던 DB하고 다 되는 거죠? 예, 같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송한규님, 데이터 디렉터로 원하는 DB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MS SQL, 오라클, DB2 등 사용 DB도 된다는 건지 정확히 어떤 DB가 생성되는지 궁금하고요. 애플리케이션 디렉터를 사용해서 이미 설치된 DB에 신규로 인스턴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서비스를 올릴 수도 있는지요? 된다면 관련 API도 제공돼서 엔드 유저가 새로운 DB 요청 시 바로 운영 중인 DBMS 중단 없이 API를 통해 인스턴스 명 등 필요한 환경 정보를 전달해서 인스턴스 생성 후 역시 API를 통해 스타트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긴데 그 첫 번째부터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데이터 디렉터가 현재 지금 지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그레스밖에 안 되고요. 향후에 이제 그 오라클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게 되면 데이터 디렉터에서 이제 그 특정 DB의 OS는 뭐고 그다음에 어떤 DB가 올라가고 어떤 그 이제 스크립트 같은 작성된지를 이렇게 형태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VM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쓰시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디렉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막 이제 질문이 좀 섞여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어플리케이션 디렉터는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약에 됐을 경우에 이제 기본 바탕은 애플리케이션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배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게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의 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기존에 이제 가상 머신이 돌아가고 있다면 안 그러면 피지컬 환경에 돌아가 있다면 걔를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해서 걔 위에 이제 설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서른성님, 통합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VMware vFabric이 타사 제품에 비해 어떤 점이 강점인지 몇 가지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 차원에서 한번. 일단은 이제 그 vFabric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화의 기본 개념을 이점들을 가져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M4J라는 기능을 해서 메모리에 좀 더 최적화하고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이 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설명이 아까 안 드렸지만은 이제 그 자바 베스트 프랙티스 어널라이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같이 네. 그 수요 단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 환경 하에 그 하이퍼바이저 윗단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돌아갈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걔가 어떤 거를 레코멘데이션 한다면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주면 더 좋을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 그대로 저희들은 가이드를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가이드를 따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바 어플리케이션 배포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 배포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자, 민관규님, 기존 VMware 제품으로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있는데 vFabric과 차이점이 뭔지요? 단지 스프링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파스의 역할도 수행하는 건지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이제 파스 플랫폼입니다. 음, 파스 플랫폼이고 클라우드 파운드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vFabric 제품군에 적용되는 기능들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저희들 제품으로 추가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자체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고 그 안에 저희들 제품이 녹아 있습니다. 안에. 네. 이세호님, 성공적인 구축사가 있을 것인데 구축 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피구축사 입장에서 사전에 고려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제품 특징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특징에 맞도록 그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용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네. 개발하실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익숙한 거를 많이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발 기간도 단축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맞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새로운 걸 할 때는 이제 비교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기존의 것과 어느 정도 최소의 변경으로 해서 이제 기존보다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관주님,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소 및 향후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는지요? 오픈 소스로 개발되는 것을 상용화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보안과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요. 네.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SNS라는 소프트 앤 서비스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업그레이드 시 무료가 되는 겁니다. 박완주님, 5 채널 오버 이더넷 등 신기술과의 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FCOE 쪽은 저희 이제 그 미드웨어 단이 아닌 이제 인프라 단 이야기가 되고요. 네네. 실제로 현재 지금 FCOE 지원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김광윤님, 요분은 이제 VDI 질문입니다. VDI 예. 프로토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VM에는 PCOIP 프로토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 비용 추가 웬 영역에서 사용자 경험치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네, 모든 네.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 PC 오브 IP 프로토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RDP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4.0 버전에서 PC 오브 IP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5.0대로 나오면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역진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경쟁사하고 이야기할 때 경쟁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셨고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사례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BM치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윈백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저희도 이제 5.1이 또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적으면 적었지 트래픽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김윤철님, 와스 애플리케이션 오라클 IS 10G의 호환성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에 이제 그 스프링으로 개발이 됐다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저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코드를 그대로 쓰시고 단지 이제 오라클 특정된 그 기반으로 해서 디벨롭 됐다면 네. 그 이제 밴드 종속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디벨롭 됐다면 그걸 이제 밴드 뉴트럴하게만 바꿔 놓으시면 이제 바로 그 마이그레이션 가능하게 됩니다. 오종태님, 모바일 기반 안드로이드, iOS 등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vFabric 제품군 중 특화된 제품이 있는지요? 현재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vFabric 제품은 어떤지요? 저희들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지원하게 된 이제 저희들이 구매하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첫 장에 잠시 언급이 되는데 현재 개발자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질문 주신 것 같은 모바일 기능하고 SNS 같은 것들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거고요. vFabric 제품군은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예를 들어서 SNS를 솔루션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저희들 이제 중간에 vFabric 제품을 쓰시는 거고 네. 개발단에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제 스프링 관련된 이제 스프링 모바일이나 스프링 데이터 같은 거 이제 DB를 액세스하거나 SNS 지원하기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진님 질문은요, 맨 왼쪽 상단에 샌드노트 그 두 번째 있는 이모티콘 샌드노트 누르셔가지고 올 모델을 셋업한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현님 매니지먼트 도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로그 형태의 텍스트 기반 이외에 대시보드 형태 등의 차트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A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쪽에는 이제 V센터 오퍼레이션 또는 VOps 이제 포뷰라는 제품으로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파스 쪽이니까 이제 미들웨어인데 그쪽에 같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APM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만 기반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제 사용자들 보기 쉽게 편하게 그리고 루트 코드까지도 이렇게 같이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같이 이제 뭐 단순히 뭐 성능이 여기 느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깊은 레벨까지 해서 문제를 보완하고 이제 버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진님, 유닉스와 오라클 개발 환경에서 x86 계열 서버와 오라클 전환 개발 환경에서 성공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상세 자료는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 사례가 많습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이제 셉도 이제 저희들 걸 가상 환경에서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님, 국방 관련 업체에서는 가상을 구축하고 싶어도 제약점이 많은데 인식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아까 오바마 사례가 뭐 완전히 예, 네. 그렇죠. 그죠? 미국의 모든 보안 다 갈려 있는 거인데. 김재범님, V패브릭에 대한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는지요? 국내 금융권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V패브릭 서비스로 이제 저희 국내 사례는 아직 없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제품을 이렇게 많이 오픈소스 형태로 많이 쓰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사례는 해외 사례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인 건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알리려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국내 사례 같은 건 나중에 이메일로 따로 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재범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스프링 엔진이 업그레이드 될 때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예, 맞습니다. 스프링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상용 제품이 아니고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예, 쉽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마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설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 질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올려놓고 있죠? 이분 중에서 5분을 고르세요. 네, 5분을. 네. 이분 중에서 5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분. 편하게 그냥 5분 고르세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세요. 이세훈님. 이세원님, 예, 네. 그리고 송한규님. 송한규님, 네, 네. 그리고 유준호님. 유준호님, 조상현님. 조상현님, 네. 민관규님. 네. 자, 그러면 이세원, 송한규, 유준호, 조상현, 민광규님은 저희가 그 베스킨라빈슨 그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설문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뭐죠? 그 콜맨 캠핑 세트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CGV 영화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로 하죠. 네. 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 드렸듯이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란 물론 이제 CXO 분들은 이제 비용을 많이 고려할 거고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이제 개발할 때 이제 그렇게 느꼈었고요. 쉽게 편하게 개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빨리 퇴근해서 가족을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지금 또 파스 관련해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큰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기존의 이제 환경 그대로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쓰시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 방문하셔도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담당 세일즈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주변에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집에 일찍 들어가십니까? 어떠세요? 저 집에 일찍 가려고 그러는데요. 집에 가서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일한다. 좋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같은 회사의 다른 동료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같이 방송 또 같이 해서 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으면 보다 더 많은 질문, 보다 더 많은 관점이 또 이렇게 우리가 융합될 거니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